심장 떨려라. 네. 네, 좋아요. 그래서 그 차원 축소 쪽 24페이지 볼래요? 24페이지 쪽 보면은 뭐 지저분하죠? 근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제가 그 올려드린 자료를 보면 돼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뭔가 중간중간 인버스 들어가는 게 1, 2, 2, 2 한 거 같지 않아요? 직접 눈으로 보세요. 뭐 1, 2, 2, 2 그게 그거예요. 어찌됐든지 계산이 가능하다. 됐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25페이지를 보면은 이 스텝 잠깐만요. 수식이 참 잠깐만요. 수식 이걸로 보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좋아요. 그러면 그 스탠포드 강의로 돌아올게요. 제가 봤을 때 강의안이 좀 그래 녹화 중입니다. 하여튼 그 강의안이 네 뭐 의아해서 네 스탠포드 페이지를 볼까요? 됐죠? 이게 훨씬 더 명확해요. 그래서 저희가 QI 있잖아요. 그 이 스텝에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Z의 스타죠, 스타. 옵티멀한 값. 이게 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가우시안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옵티멀한 Z는 요거예요. 여기서 나온 가우시안. 됐죠? 오케이? 별거 없어요. 그냥 가우시안이에요. 왜냐면 이게 그래서 그래. 이게 예를 들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뭐 U에다가 이거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거의 식은 2파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아까 구한 거 있잖아요. 구한 거. 저희가 이거 안다고 했었잖아요. 가우시안 모식이 따른다고 했었잖아요. 지저분한 거. 이거를 여기다 그냥 갖다 튕기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가우시안이 묘하고 시그마 따르고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내지거든요. 이렇게. 그럼 앞에서 이거 두 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수익점도 다 치울게요. 네, 구할 수 있죠? 낑기면 돼요. 낑기면 여기서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 위에 나와 있는 게 뮤고 그 다음에 시그마예요. 아까 했던 게 1, 2, 2, 2 그거 한 거예요. 이거 1, 2, 2, 2 여기 EM4 그 팩트 애널리시스 쪽에서 이게 있잖아. 이 파라미터 얘가 1, 2, 2, 2 해가지고 구한 거예요. 1, 2, 2, 2 알겠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뭐를 구할 수 있다? Q, I, C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수식점거 다 전개하면 너무 길어지고 루즈해져요. 그냥 이거 기반으로 해서 쭉 봐보세요 혼자. 알겠죠? 결론은 뭐다? 옵티멀한 이거 찾은 거예요. C를. 됐죠? 그럼 이거 기반으로 해서 뭘로 간다? M스텝.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돼요. 그래서 나와 있죠. 여기서 M 스텝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쭉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거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수식적으로 보면서 그냥 쭉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M 스텝에서는 이거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여기 엘보예요. 엘보텀. 엘보텀을 이게 Z에 있는 거를 딱 싹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를 미분 때리는 거예요. 미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뒤쪽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 한 번 하고 이퀄 0 때리고 이퀄 0 때리고 하는 거예요. 됐죠? 수식적으로 좀 길어요. 근데 이걸 여기서 할 이유가 없어요. 메커니즘은 다 똑같아요. I는 이거예요. 얘 계산하고 M스텝에서는 얘를 갈아 낀 다음에 이거를 각각의 파라미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뭐 수식적인 거는 트릭은 좀 들어가긴 해요. 네, 수식적인 건 좀 들어가긴 하는데 하여튼 영차 하면은 잘 돼요. 그리고 영차가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것 때문에 GMM이 나온다는 거예요. GMM은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됐죠? 영차 하면 돼요. 메커니즘은 다 똑같아서 스킵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뭐 9페이지부터 볼까요? 먼저 설명한 거죠, 이거 매니폴드 과정.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지 공간에 비해서 실제로 정말로 살고 있는 애들은 특정 공간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CA든 아니면 뭐 팩터 아나리시스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전제가 특정 공간에 몰려 있다는 건 전제를 해야 돼요. 그거를 뭔가 좀 가설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건 매니폴드 과정인 거고. 그래서 이쪽 뒤쪽을 가서 보면은 10페이지 P 세타 X를 저희가 나이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PX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PZ 이걸 통해서 구할 수는 있잖아요. 마저널리 그 일종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싹 다 구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잖아요. 네. PX가 Z에 대해서 모든 G에 대해서 적분하면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게 뭔가 약간 계산이 참 쉽지가 않아요. 계산이. 이게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엘보 같은 걸 도입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모티베이션 제가 들었었잖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계산이 잘 안 돼요. 왜냐면 Z도 모르는데 적분까지 해야 되고 이걸 전체 다에 대해서 적분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X는 저희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면은 뒤쪽에서도 나오겠지만 이제 그 몬테카를로 이런 거를 하면은 이 적분을 서메이션을 고칠 수는 있어요. 대충 그러니까 비유라면은 이거를 대충 뭐 이렇게 근사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대충? 그러니까 대충 많은 수의 n이면은 이 적분을 대충 시그마로 계산이 가능할 것 같죠. x에 대한 거면은. 근데 이 z는 저희가 애초에 뭔가 약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알고 있는 정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적분 자체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트랙터블 하지 않거든요. 인터랙터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 EM에서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따가 그 베리에이셔널 메소드에서도 설명할 거지만 뭔가 이렇게 나이브하게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나온 게 뭐 엘보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네. 뭔가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적어놨나 싶긴 한데. 그래서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오토인코더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X, C, X. 아마 뒷면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이 굉장히 친숙할 거예요. 친숙할 텐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게 이미지 스페이스고 레이턴트 스페이스고 봐봐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펑션을 알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다시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잘 가게끔 하는 펑션을 찾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적은 차원의,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예요. 적은 차원의 공간으로 매핑을 잘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PC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 차원에 있는 거를 저 차원에 있는 걸로 잘 매핑을 해준 거예요. 잘. 그러면은 굳이 그 차원에 있는 거를 그대로 냅둘 필요가 없이 그거보다 더 낮은 차원으로 내릴 수 있겠죠. 사실 근데 요즘에 그런 것들 많이 인기 있지 않아요? 뭐 로라 같은 거 보면은 뭐 로랭크로 다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가정들이 전부 다 그냥 대충 적은 차원의 매니폴드에서 살고 있다는 가정 때문에 낮추는 게 계산 측면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뭐 여기서 계산이 좀 더 잘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되게 고차원에 있는 거를 저차원으로 매핑시켜주는 펑션을 잘 찾으면 우리가 이미지 스페이스를 기본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얘를 다룸으로써 얘를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인코더라고 불러요. 일종의 암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를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이렇게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인코딩. 그럼 반대가 뭐겠어요? 디코더예요. 그래서 뭐 그 딥러닝 실험할 때 뭐 PCA 같은 것도 사용을 하잖아요. PCA 같은 것도 뭔가 약간 고차원에 있는 거를 저차원으로 줄이고 알다시피 뭐 오버피팅 문제도 줄일 수 있고 아니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도 줄일 수 있고 되게 좋잖아요. 뭐 요즘 뭐 디퓨전 같은 건 봐도 로라가 성능이 미친 듯이 잘 나오잖아요. 이것도 약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인코더를 학습을 하게 되면은 굳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뭔가 이제 서브태스크를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보를 다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잘 매핑됐다면 여기 정보가 이쪽으로 잘 들어가면 이제 여길 갖다가 뭔가를 할 수 있겠죠. 서브태스크로. 오케이? 됐죠? 핵심 아이디어는 5차원, 저차원을 매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각각에 대한 거를 뭔가 저희가 학습을 하기를 원하는데 인코더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실제 펑션을 P로 쓸 거고요. 어프록시메이트 한 거를 Q로 쓸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P 이게 있을 거고 P 그래서 타로 갈게요. 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인코더는 잘 몰라요.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인코더에서 그러니까 다시 이미지를 주고 Z로 가는 건 여태까지 저희가 많이 논의를 했지만 되게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가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PCA를 하든 뭐 아까 말했던 팩터 애널리시스를 하든 전부 다 이쪽 관련한 일이었잖아요. 이쪽 애초에 좀 힘들어요 찾기가. 근데 저희는 추가적으로 어떤 과정을 하고 싶냐면 얘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겐 같은 것도 모티베이션 거의 비슷하잖아요. 겐 같은 것도 결과적으로 이미지 스페이스가 가우시안으로부터 생성된다고 하고 그 다음 그걸 통해서 뭐 제너레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뭔가 그거에 대한 뭔가 디스트리뷰션을 잘 학습을 하고 저희가 그걸 통해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 게 그 겐의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는 랜덤 가우시안으로부터 뭔가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거를 약간 좀 구분 짓게 함으로써 제너레이티브가 가우시안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생성되는 패스를 학습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럼 아이디어는 저희가 랜덤한 가우시안 노이즈를 주면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끔. 이게 걔네 가장 큰 핵심 아이디어잖아요. 얘도 거의 비슷해요. 여기 있는 레이턴트는 가우시안으로 컨트롤하고 얘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미지를 복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일단 인코더는 저희가 건드리지 말고 얘와 얘를 가우시안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가우시안을 가정하는데 그래서 얘를 핸들링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n에서 방향 할게요. 그래서 진짜 가면 진짜 네. 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얘가 가우시안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다는 건 가정을 하는데 얘를 통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오케이? 합리적인 가정이죠. 합리적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다는 강력한 제약 조건은 좋지만 얘를 훈련을 통해서 학습함으로써 일종의 레버리지를 주는 거죠. 돼요? 그리고 저희가 뭘 하나 가정할 거냐면은 얘를 직접 얘는 언트랙터블이에요. 실제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거랑 가까운 얘를 통해서 얘를 근사식으로 구하고 싶은 거예요. 뭐 딥스 들으니까 그 스톰 와이어스트라스 정리 기억나나요? 와이어스트라스 어프록시메이션? 그게 아이디어가 뭐냐면 컨티뉴어스 펑션을 일종의 폴리노미알로 어프록시메이션 시키는 거잖아요. 그 근방에 있는 걸로 어프록시메이션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쪽에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컨티뉴어스 펑션을 저희가 대충 뭐 테일러 익스펜션을 통하고 뭐를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증명상 달라요. 근데 대충 얘랑 가장 가까운 뭔가 약간 그 폴리노미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거든요. 스톰 와이어스트라스 정리가. 이것도 비슷해요. 얘는 몰라요. 모르는데 걔랑 가장 가까운 가우시안 분포를 찾고 싶은 거예요. 컨셉적으로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다 가정을 하고 여기서 F일 거예요. 그래서 F, 세타, X, F, I, 파이. 도대체 왜 노테이션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이렇게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실제 값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통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실제 값은 모르지만 얘를 통해서 어프록시메이션해서 얘네 두 개 차이를 좁히고 싶어요. 좁히는 방향으로 지금 훈련을 진행하려는 거예요. 좁히는 방향. 그러면 아이디어는 이해되죠? 아이디어는 이해되죠? 얘가 인코더, 얘가 디코더, 그 다음 얘는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다 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패스는 가우시안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조차도 파라미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은 가능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다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게 먹히게끔 어차피 얘 대응되는 매핑을 찾을 거라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럼 인코더가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인코더가 문제인데 걔 자체가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의 차이를 좁히는 방향으로 훈련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로스 펑션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확하게는 그 서로게이트 로스를 보면은 이 두 개의 켈 다이버전스가 텀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페이지 봐볼래요? 그래서 이게 모티베이션상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봐봐요. 이게 뭐예요? 라이클리우드잖아요. 됐죠? 이 라이클리우드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이거는 정에 의해서 Q 다음에 로그 P
세타 x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잠깐만요. 수식이 잠깐만요. 좀 이상한데. 잠깐만요. 이거 수식이 좀 이걸 보긴 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역시 수식이 틀렸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거를 보내드릴게요. 잠깐만. 전체 다 보내드릴게요. 수식이 좀 틀렸거든요. 이렇게 느려. 잠깐만요. 죄송해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아씨. 아니 왜 이러고 다니면 안 돼? 아 아이폰이구나. 뭐지? 네. 자꾸 뭔가 계속 보게 해서 미안한데요. 수식이 틀린 걸 어떻게 해요? 틀린 걸 보면 안 되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됐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보내드린 자료가 아마 제일 정확할 거예요. 뭐 디퓨전 모식이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집어치우고 오토인코드 쪽만 보면 돼요. 네.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저기 몇 페이지 보면 되냐면 3페이지 보면 돼요. 로그 px는 로그 인테그랄 pxz dz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강의안이 틀렸어요. 강의안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의한대로 가고 싶으면 저게 안쪽에 G가 들어가야 돼요. Z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Z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PZ를 곱했으니까 잠깐만요. 되나? 잠깐만요. 그렇게 또 말이 안 되는데. 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저 X바지라고 해야 돼요. X바지. 뭐라고 해도 말이 안 돼요. 이 식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됐죠? 이 식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건 정의요. by definition.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X에 대한 정보를 Z에 대해서 일종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일종의 마지널라이제이션이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중간에 끊겨요. Q phi Z by X dz. 됐죠? 오케이? 그러면 얘에 대한 텀으로 보면은 로그의 expectation의 Q phi 하고 그다음에 네 맞죠? P의 X 바지 하고 Q phi Z by X 이렇게 되겠죠? 안 적어도 돼요. 진짜 다 적혀 있어요. 저 이거 그냥 따라 쓰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젠센 부등식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스와핑 돼요. 이렇게 스와핑 2의 Q by Z by X는 로그 P XZ Q by Z by X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저희는 이거를 앨범으로 두고 싶은 거예요. 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가죠?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를 지금 앨범으로 두고 싶은 상황이에요. 다시 강의 안에 있는 수식이 제가 봤을 땐 좀 틀린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수식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거는 라이클리우드예요. 라이클리우드고 정의에 의해서 DZ로 이렇게 갈아 낄 수 있잖아요.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근데 지금 중간에 이걸 낀 거예요. 이게 그 저희가 Q로 바꾼 거는 원래 값은 P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이건 어프록시메이션 된 거고. 오케이? 얘는 가오시안 따로 있다 가정한 거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했지만 어차피 양옆에 나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약간 뒤쪽에서 증명하는 테크닉 보면 알겠지만 뭔가 일부러 중간에 이걸 낀 거예요. 이렇게 Q를 중간에 낑겨가지고 이거를 뭔가 약간 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옵티말한 값을 뭔가 찾을 때 얘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중간에 낑긴 거예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게 그 EM 했을 때랑 거의 비슷해요. 중간에 막 낑긴 거예요. 값을. 낑기고 어차피 이렇게 분자 분모에다 다 곱하면 똑같으니까 찍고 얘를 앞쪽으로 빼서 expectation sense로 옮기고 그냥 적분이니까. 그죠? 얘 곱하기 얘니까 얘를 expectation 옮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expectation과 로그가 있으니까 이게 스와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얘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 얘를 올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얘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보통 서로게이트로서 불려요. 알겠죠? 얘를 올리고 싶은 거예요. 얘가 아니라 얘를 올리는 거예요. 이제 비슷해요. EM이랑 거의. 얘가 에버라 불려요.
방해현상에서. 그럼 뒤쪽으로 보면은 조금 더 가야 되는데 몇 페이지를 보면 되냐면 4페이지 밑에를 보면 돼요. 그래서 expectation Q by 이제 이거를 찢을 거예요. 강의한 몇 페이지? 아, 강의안이 아니라 그 논문, 아, 그 리뷰 논문 있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수직이 제일 정확해요.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거. 네, 4페이지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갖다 낄 수 있어요. P 뭐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초콜릿 까먹고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돼요? 네, 뭐 따라가면 맞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스플리팅을 하면은 이렇게 적당히 여기 있는 거 그냥 있으니까 스킵할게요. 이게 그냥 KL Q5랑 Z 네, 요걸 학습하는 걸로 바뀌어요. 근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 알고 있어요? 얘 알고 있잖아요. 가우시안을 가정했잖아요. 얘 알고 있어요. 얘 알고 있죠? 얘 알고 있어요. 어떤 디스트리뷰션 알고 있어요. 계산 가능해요. 근데 그 다음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KL이 아마 그 쿼드라틱 폼으로 뭔가 표현이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대충 로그 만나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바사바 하면은 아마 계산이 예쁘게 잘 될 거예요. 계산이 가능하죠. 됐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요거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됐죠?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게 그 3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3페이지에 저희가 위쪽 공식을 썼는데 아래쪽 공식은 여기서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읽어보세요. 여기서 읽어보시면 여기 봐봐요. 여기 맨 마지막 줄하고 이거 차 있잖아요. 요거 3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거 이퀄리티에서 이니퀄리티 넘어가는 부분 있죠. 그게 근거를 잘 봐봐요. KL 다이버전스가 저 Q랑 P가 같아질 수 있잖아요. 같아질 때 KL 다이버전스는 0이에요. 그때 이 서로게이트 로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랑 같아지는 조건은 정확하게 얘랑 얘가 같아질 때예요. 그게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래 값은 이거고 저희가 어프로치메이션 하는 건데 얘네 두 개가 같아질 때 저희가 구한 엘보와 그 다음에 라이클리우드가 정확하게 맞나요. 이것도 메이크센스 해요.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라이클리우드 펑션을 원래는 옵티마이즈 하는 게 목표이긴 한데 이게 언트랙터블하기 때문에 얘가 쭉 수식으로 전개를 해서 이렇게 수식을 돌리고 이거를 살짝의 수식적인 계산을 통하면 얘가 얘를 구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럼 아이디어는 뭐냐면 원래 쟤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목표인데 이제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P세타는 저희가 이미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했죠. 가정을 했고 얘도 가우시안, KL 다이버전스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애널리틱한 폼을 가져요. 그럼 계산이 가능하죠. 그러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옵티멀한 여기 가우시안의 일종의 파라미터 두 개, 이쪽에 파라미터 두 개를 계산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논문이 진짜 잘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 본 논문들 중에서는 제일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각각의 의미,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그 강연으로 돌아와서 네, 제 생각했을 때 뭔가 강연에 좀 오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강연으로 돌아와서 15페이지를 가볼까요? 네, 이거 수식은 맞아요. 여기서부터 다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각각의 텀이 의미하는 거가 여기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그 보내드린 그 리뷰 논문에 정확하게 진짜 모티베이션이나 그런 게 다 적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강력하게 권장드릴게요. 그쪽 오토인코드 쪽만.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저희의 지금 상황은 얘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건데, 이제 얘 이런 서로게이트 로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각각의 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1번 텀이 있고 2번 텀이 있어요. 1번 텀하고 2번 텀. 그럼 각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1번 텀 관련해서 나온 게 16페이지. 지금 얘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얘. 간략하게 뭐만 설명하고 바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 오토인코드 쪽에서 가장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 그쪽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사실 괜찮아요. 흐름 기억하고 그다음에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 정도만 기억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텀이 expectation log p 세타의 x 바지, 두 번째 텀이 KL 보시기. 그래서 케이스 1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건데, 좋아요. 그래서 이건 정의에 따르면 Q, Y, Z 바, X, log, P 세타 이거죠. 다시 살짝의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살짝 얘 있잖아요. 얘를 저희가 구해야 되죠. 로스 펑션 계산하기 위해서. 그럼 얘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약간 아까 봤던 비슷한 문제가 있죠. G에 대해서 전체 다 적분해야 돼. 불가능하겠죠? 잘 따라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너무 반응이 없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요. 그러면 G가 샘플링 가능해요. 그러면 G가 이를 따르고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대충 이거를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대충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요. 적분을 근사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적분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는 모든 Z에 대해서 다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다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진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디퓨전 같은 거 논문 같은 거 보면은 대충 이런 식의 테크닉들은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적분을 시그마로 고치는 거예요. 대충 큰 수의 법칙 정도로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많은 수의 샘플링을 통하면 대충 얘를 통해서 얘를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 같은 걸 보면 되거든요. 지금 살짝 보여드리면 그 원의 넓이를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이거든요. 잠시만, 거의 비슷해요. 아니 똑같아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보면 되는데 네. 아이고 그때가 안 돼. 네. 대충 이렇게 샘플링 같은 걸 되게 많이 하다 보면은 이걸 통해서 원넓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근사적으로. 원래는 적분을 해야 되지만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디어는 거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큰 수의 법칙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Z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고 적분을 때려야 되는데 맞는데 정확하게 이거잖아요. 얘에 대해서 모든 Z에 대해서 프로바빌리티를 곱하고 걔네들 한 거잖아요. 근데 대충 큰 수의 법칙 정도로 하면은 대충 얘를 동등 확률로 취급을 하고 얘네들을 서메이션 하는 걸로 얘를 근사를 시킬 수 있겠죠. 많은 수의 샘플링을 통해서라면. 예를 들면 지금 Z가 이걸 따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샘플링 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됐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통해서 구했다 쳐봐요. 그러면 다른 문제가 터지는 게 이게 여러분들 알잖아요.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얘도 업데이트 되겠죠? 이 세타. 하지만 얘도 업데이트 돼요. 백프로파게이션에서는 뭔가 계산된 걸 토대로 돌리잖아요. 근데 얘네 세타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는데 파일은 어디 갔어요? 이게 Q가 날아갔어요. 없어졌어요. Q가.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이거를 계산한 걸 바탕으로 해서 편미분을 때리고 그걸 통해서 이 세타 관련된 항들을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대충 그 몬테카를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얘를 여기로 내려가지고 계산 가능한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텀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업데이트 어떻게 시켜요? 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아 물론 저기 뒤쪽에 텀도 있긴 하지만 얘 텀에 대한 업데이트가 무시가 되잖아요. 1번 항에 대한 Q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쓰는데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Z가 뮤 더하기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찢고 그 다음에 이 Z를 표현할 때 얘네들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20페이지를 보면은 봐봐요. 지금 이걸 통해서 봐봐요. 몬테칼로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구했잖아요. 그럼 이 Z를 여기 Z 됐잖아요. 여기 뭔가 Z에 대해서 표현이 돼 있잖아요. 라이브하게 쓰면은 이게 Q가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이 Z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Z 텀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요거 F 뭐 파이 X 뭐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거를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업데이트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수식적인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렇게까지 수식적이가 안 나와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을 왜 써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게 되게 더 중요해요. 왜 써야 된다? 얘가 직접적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보면 알겠지만 전체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언트랙터블 하거든요. 그러니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써서 대충 큰 수의 법칙 정도로 뭉갰어요. 좋아요. 근데 얘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백프로파게이션에 의해서 그럼 업데이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살려주려고 이 Z를 나이브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해서 이거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 Z를 나이브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업데이트가 되겠죠. 얘를 타고서. 왜냐면 이 텀들은 업데이트 될 거니까. 그럼 이 텀들을 통해서 얘를 리컨스트럭트 하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가능해요. 돼요? 왜냐면 이 펑션들은 내부에 있으니까 이 펑션들은
그 백프로파게이션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될 거잖아요. 그럼 최적의 값을 찾을 거고, 그럼 최적의 값을 찾는다는 건 얘를 찾는 것과 동치예요. 아이디어는 이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났는데, 그 다음에 뒤쪽에 그 케일 다이버넌스 같은 경우는 애널리틱한 폼을 가져요. 왜? 얘 가우시안, 얘 가우시안. 대충 이거 케일 다이버넌스 공식 따르면 대충 로그 붙으면서 사삭하면서 뭔가 지워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워진 결과가 이거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맨 마지막 줄만 기억하면 돼요. 되게 단순하게 미분하고 그 역전파 가능하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22페이지. 원래 likelihood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게 목표지만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이제 그 서로게이트 로스를 통해서 저거를 그 업데이트하고자 한다. 그게 뭐 expectation하고 케일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구하는 건데, 전자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하되 Z는 그러니까 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문제가 얘를 날려버리게 된다는 건데, 그 문제는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뒤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이브하게 계산이 돼요. 됐죠? 뒤쪽 부분은 뻔해요. 그냥 디코더를 뭐 학습됐다는 전제면은 이제 Z가 스탠다드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다고 가정하니까 그걸 통해서 뭐 이미지들을 복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나중에는 뭐 인코더 갖다가 뭐 더 재미난 일을 쓸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인코더는 압축하는 놈이고 디코더는 푸는 놈이니까 뭐 이미지 생성 관점에서는 디코더만 쓰면 되겠죠? 됐나요? 혹시 질문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했는데 질문 있나요? 없죠? 없죠? 네. 쉬워요? 기준이 뭐예요? 네. 혹시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이쪽 부분이 아마 시험에서 킬러일 거예요. 이쪽 부분이. 특히 GMM 쪽 정말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토엔코더 쪽도 나올 거예요. 오토엔코더 쪽도 왜냐면 계산하기 되게 좋아요. 간단하게 계산하기 되게 좋거든요. 과제에 과제 4에 뭐뭐 나왔어요? 큐러닝은 강화학습인데. 네. PC에도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교수님께서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걸 기대하시지 않기 때문에 또 왜 안 기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대하시진 않으세요. 그럼 PCA도 정확히 다 못한다는 소리라 아마 과제 나오는 정도로 커버하면 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승부처는 그 GMM일 거예요. GMM이라서 GMM을 정말 남은 기간 동안 잘 해주세요. 우선순위를 최대한 GMM 쪽에다 맞추시면 돼요. GMM에다가. 그 다음에 오셨으니까 이거 한 가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충 OX 문제 요번엔 대충 저번에 제가 말한 데서 나오지 않았나요? OX 같은 거? 그지 않아요? OX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 아니면은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뉴턴 메소드와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차이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것도 있었는데 특정 시간 다뤘잖아요. 하나는 그냥 로컬한 근방만 보는 거고 쿼드라틱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는 거니까 뉴턴 메소드는 그런 측면에서 컨버전스가 좀 더 속도가 좀 더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를 그렇게까지 크게 바꾸진 않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저번에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논 컨버전스 이거 32페이지 갔다가 뭐 한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일단 정확하게 하나 기억나는 거는 여기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모드 콜랩스 쪽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 문제점 관련해서 나온 것 같고요. 네. 뭔가 약간 이런 거 내기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뭐 VE의 장단점이 뭐냐? 네, 꼭 봐두세요. 교수님 이런 거 좋아하세요. VA의 장단점이요? 네. 그러니까 프로스 앤 콘스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강조하지만 그 VE에서 가장 건져야 되는 거는 이거 리파라메트라이즈를 드릴게요. 정말 내기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 이런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정확하게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VA의 가장 큰 그 핵심이 뭐냐고 하면 진짜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네. 이유를 네. 물어보는 거죠. 서술할 수까지 있어야 돼요. 식적으로는 안 먹어요. 뭔가- 서술이라고 해봤자 그냥 Z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라에서 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아니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날아가요. 얘가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것까지 서술을 해줘야죠. 아, 그런가요? 왜냐면은 이 백프로파게이션에서 이 텀이 사라지게 되면은 업데이트할 구석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업데이트할 방법이 없어요. 함수에 대한 영향이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얘로 문제인 거예요. n분의 1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업데이트가 안 돼요. 첫 번째 항에 의한. 그렇게 되면 학습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을 통해서 극복을 했다는 게 VA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기가 되게 좋아요. 중요하고. 수업 시간에 강조하셨었네요, 생각보다. 교수님. 저는 모르겠거든요. 저는 지금 수업을 안 들으니까. 왜 리퍼런트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지 시험에 낼 거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셨어요? 아,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수업 시간에. 아, 네. 그죠? 네. 네. 진짜 중요한 컨트리뷰션 중 하나예요. 정말로 중요한 컨트리뷰션 중 하나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 뭐 10페이지에서 뭐 인트랙터블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봐두시고요. 뭐 매니폴드 가정 뭐 내기 좋죠. 수식적으로 증명하라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일단 GMM은 대놓고 시키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오토인코더, 그러니까 제가 맨 마지막 제가 생각하기로는 베리에이션한 오토인코더가 진짜 정말 맨 마지막에 나왔던 것 같거든요. 계산을 그냥 진짜 나이밖에 다 시켰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 작년에 들었던 친구 하나 그거 무슨 유도하는 거 하나 문제 큰 거 나왔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GMM일 거예요. GMM 일 거예요. GMM일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토인코더 쪽이었던 것 같아요. 수익적으로 그냥 깡 증명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보는 게 좋아요. 오토인코더 쪽은. 뭐 중요한 컨트리뷰션 중 하나잖아요. 알다시피 뭐 디퓨전도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계열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현재 인기 있는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뭔가 설명드릴 게 또 있나? 차원축 수업 쪽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 언급을 드리자면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믹스처 팩터 애널리시스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해놓고 달걀 이렇게 굴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카테고리컬하게 그거 영향 해놓고 짬뽕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넌 리니어 쪽은 제가 저도 이쪽 부분 공부하느라 되게 애먹은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넌 리니어 이쪽 PCA 쪽이, 그러니까 넌 리니어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쪽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노션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노션을 읽어보시되 너무 힘주지 마세요. 안 나와요. 너무 안 나오고 그냥 강의 안에서 그냥 뭔가 약간 좀 장단점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OX 형태로 나왔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힘준 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힘줄 이유는 없어요. 다만 뭔가 흐름을 좀 기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좀 봐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근데 아마 수식이 좀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적당히 넘어가게 될 텐데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넌 리니어 쪽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아이소맵 이게 나올 거예요. 차원축소 쪽에서 42페이지. 아이소맵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소맵은 어떠한 디스턴스를 뭐 어프록시메이션 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뒤쪽을. 네.
지오데식 디스턴스예요. 네. 제가 알기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론인데 적당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려면 네 수학적으로도 되게 깊어서. 이 부분 그때 교수님이 그림 그리면서 되게 열심히 설명했어요. 네, 좀 어려워요. 원래는. 그러니까 단순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아니에요. 대충 그 표면 따고서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표면 따고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오데식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쟤는 매트릭스 자체가 그 유클리디안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 타고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표면 타고서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그 거리와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긴 한데 이거 이상으로 나오긴 힘들어요. 수익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한계라서 근데 이걸 내셨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좀 봐두시고요. 오토인코더는 뭐 패스. 그 다음에 TSNE가 나왔었어요. TSNE. 네, TSNE는 잘 봐두세요. TSNE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그냥 설명하라는 식으로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TSNE가. 모티베이션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뭐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P와 Q 사이의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차이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뭐 형광펜 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P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기준으로 해서 시뮬러리티를 구하고 Q는 T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좀 달라요. 쟤는 매트릭이 달라요. 하나는 가우시안이고 하나는 T예요. 그럼 그 TSNE 같은 경우에는 뭘 지금 하는 거냐면 P랑 Q 사이에 KL 다이버전스 재는 거예요. 다시 X끼리의 그러니까 X들끼리의 시뮬러리티는 뭐로 구한다? 가우시안을 통해서 구하고 Y 레이블 그 사이에서는 잠깐만요. Y 레이블이 아닌가? 맞아. 아 맞네. 그러면 Y들 사이에서는 T 디스트리뷰션 갖다 하고 두 개의 차이를 뭔가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건데 제가 아마 정리를 했을 거거든요. 저도 이거 제 거 네. 그 노션 링크는 제가 다 보내드렸죠 옛날에. 아니면 제 거 블로그엔 저장돼 있을 거예요. 거기서 TSNE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아마 해놨을 거거든요. 잠깐만요. 디멘셔널리티 이것만 하고 본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네. 뭔가 말을 주저리 적어놨는데 네. 그래서 뭐 뭔가 약간 부가적인 설명은 뭐 제 거 블로그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참고를 하셔서 일단 TSN에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기적으로 돌아가는지 하나는 가우시안, 하나는 T 디스트리뷰션에서 KL 다이버전스 갖다가 구한다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중간고사 출제 경향을 봤을 때 나오고 46페이지도 중요하고 네 오토인코더는 뒤쪽에 나오고 아이소맵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33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왜 넌리니어리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모티베이션 정도?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수식적인 것보다는. 안 내실 것 같아요. 네, 뭐 특히 믹처 오브 팩터 아나리시스 쪽은 수식 쪽은 너무 힘 안 줘도 돼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힘들고. 네, 혹시 뭐 시험 관련해서 뭐 질문할 거 있나요? 제가 기억나는 거 있으면 답변을 해드릴게요. 내용 말고 이게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막 나온 것 같냐 이런 거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시험 문제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케이민즈 컨스텐터리 같은 경우에 직접 계산하는 건 나왔어요. 케이민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나오진 않았는데 뭐 나올 수 있죠. 그 정도면은. 아예 시험이 안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임팩트가 너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어요. 기억이 안 날 정도 임팩트가 크지 않아서 그 케이민즈는 내기가 전 힘들다 생각을 하는 게 몇 개 포인트 가지고 주고 하면은 그거 그냥 갑자기 유치원 문제로 바뀌어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디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군집되는 양상이 달라지거든요. 내긴 힘들 것 같은데 한번 양상을 한번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포인트를 랜덤하게 딱 찍고 걔 기준으로 속하는 것들을 평균해가지고 이게 업데이트하는 식이거든요. 업데이트하고 그거 말고는 뭐 별거 없잖아요. 소프트 정도가 뭐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모티베이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까지 수식적으로 내긴 힘들고. 근데 제가 경험상 수식적인 걸 많이 안 다루시거든요. 기계학습이. 그러니까 배울 땐 수식적인 걸 많이 하시는데 시험에서 막상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똑같다는 전제면 수식적으로 완벽하게 해야 될 건 가우시안 믹처. 진짜 거기는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야 되고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쪽은 한번 해보면 좋고. 네. 그 정도? 그다음 강화학습에서 뭐 나오지 않을까요? 난 강화학습 전문가는 아니니까 큐런이 뭐 낼 거 있나? 전문가. 뭐 있어요? 방금 했는데 다 까먹었고 뭐 그냥 쌀싸도 나오나? 쌀싸가 나오면 쌀싸하고 비교하는 그런 게 나올 텐데 쌀쌀가 뭐지?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아니 왜냐면 나 강화학습을 기계학습에서 안 했어. 아 그때 당시에 안 나갔어. 우리도 안 나갔으면 좋겠다. 쌀싸? 소스 이름인가? 어? 저 반응은 뭐지? 네, 뭐 없죠?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